저는 유방암 환자고요. 작년 6월에 수술했어요. 그러니까는 발병한 것은 앓은 거는 5월 초쯤 알았고 금방 수술 날짜 잡혀가지고 6월 중순쯤에 수술하고 한 수술과 항암 과정을 거쳐서 10월 말까지 투병을 했고요. 지금은 이제 그 이후 관리하면서 5년 동안 이제 약 먹는 거 있거든요. 항암 약 먹는 걸로 하고 유지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몸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한 2, 3년 전부터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. 컨디션이 안 좋고 또 자주 피곤하고 그다음에 제 경우는 어지럼증이 그렇게 오면서 한 2년 전쯤에는 막 급작스럽게 어지러워가지고 막 쓰러져서 한번 119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. 어지럽고 그다음에 귀가 좀 아프다 그래야 되나?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뭐 특별한 질병은 없다 그러는데 계속 귀가 아팠고 아마 면역이 떨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체중이 조금씩 이제 불어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무리 조절을 해도 안 될 정도로 계속 체중이 불고 있었고 이제 그런 증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 왼쪽 가슴이 계속 좀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그러길래 이제 동네에 그 양성혹을 여러 번 제거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물어봤더니 보통 그 혹이 여러 개 생기거나 갑작스럽게 아니면은 그 혹이 원래 있던 것이 커질 때 그때 그렇게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대요. 여자분들은 이제 생리 전에 원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폐경이 되면서도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사실은 가슴 정중앙에 그 혹이 제가 있어가지고 그 방사선 이렇게 초음파 했을 때 그걸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. 그러고 이제 집에 왔는데 한 달쯤까지도 계속 불편해서 제가 이제 촉진으로 하다가 알게 돼서 그때 이제 병원 가서 여기입니다. 딱딱한 게 만져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바로 큰 병원으로 연락을 해주셨죠. 연결해 주셨죠. 네. 왜냐하면 유방암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. 근데 거의 많은 유방암의 원인이 그 호르몬,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유발이 돼요. 그러니까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라고 말하거든요. 그런데 그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노화되면서 점점점 감소를 해야 되잖아요, 자연적으로. 그런데 그게 살이 찌면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. 그러니까 갱년기에 살이 찐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일 수 있죠. 제가 최근 한 4, 5년간 되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일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청소년들 이렇게 금연 강사로 활동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아이 때문에 학교 일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학부모 대표로 또 활동을 하고 있었고 최근 4, 5년간 아주 바쁘게 지냈어요. 그래서 이제 몸이 힘들다 할 정도까지 이제 제가 이제 성격이 또 일을 대강하지 않고 좀 꼼꼼한 편인데다가 성실히 하는 편이어서 뭘 하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꾸준히 끝까지 열심히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일이 이제 점점점 많아지면서 사실은 조금 언제 쉴 수 있지? 쉬고 싶다 할 정도로 사실 좀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. 그게 제가 아마 원인이 또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럼 정신적인 뭐 이렇게 충격이 스트레스가 많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 네. 몸이 네. 많이 힘들었던. 네, 저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몸이 힘들어서 그렇게 이제 쓰러지고 어지럼증이 있고 그랬잖아요. 귀도 아프고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뭐 별 말이 없었는데 제가 오전에 나갔다 오면 오후 내내는 거의 쓰러져서 자야 될 정도로 체력이 그냥 소진이 됐어요. 그런데도 계속 이제 수업이 잡혀 있으면 나가야 되고 또 그
수업하려는 강사 양성도 하고 있었고 많은 일들을 좀 하고 있어서 그게 무리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. 네. 또 하나는 제가 원인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것 중에 갱년기가 오면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몸에 좋다는, 여자들한테 좋다는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좀 많이 섭취를 했어요. 그러니까 뭐 여자들한테 좋다는 뭐 음식, 석류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, 그다음에 농축액 같은 거, 그다음에 건강보조식품에서도 여성 호르몬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지금 생각해 보면 늙는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여성 호르몬도 점점점 감소되면서 몸에서 적응을 하면 되는 건데,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하게 오면 약에 이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단기간에 좀 많이 섭취했던 거, 그게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제가 주변 분들한테는 갱년기가 왔다 하더라도 몸에 좋다는 거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. 건강보조식품 막 한 주먹씩 먹고 이러지 말아라.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모든 일이 다 멈춰진다는 거예요. 일단은 제 건강을 우선 챙겨야 되니까 그동안 하던 일들이 많았잖아요. 근데 그것들을 그냥 모두 다 내려놓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저 아이가 올해 고3인데 작년에 아팠으니까 좀 중요한 시기에 가족을 챙기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죠.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는 변기가 뭐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, 혹이 사이즈도 작고 전이도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했어요. 수술하고 그냥 치료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1차까지 했는데 수술한 부위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폐혈증까지 가게 됐어요. 그래서 병원에 한 2달을 입원해 있으면서 계속 항생제 치료를 받고, 그리고 이 염증 부위, 이제 환부를 재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, 그래서 이제 항암 1차 하고 2차 하는 그 기간이 되게 늦어지면서 한 달 정도, 한 달인가 2달, 거의 2달 정도를 이렇게 미뤄서 2차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.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병원을 옮기게 됐는데, 병원 선택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의사, 이제 수술을 잘 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보고 이제 간 건데,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을 때 그 병원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는,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뿐 아니라 다른 시스템들이나 또 뭐 진단하는 뭐 이상이 있을 때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는 병원으로 선택해서 잘 가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.